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이 오전 질의에서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61세에서 대학 수준으로 65세로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제일 핵심은 사기앙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 전략적으로 과학기술 두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라고 할까요? 프레스티지 이런 걸 부여하는 핵심 전략의 하나로 이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연구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정년도 없고 메리트가 있다. 이럴 때 젊은 과학자들도 의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연구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대통령 의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차관께서 유상임 장관 오셔서 뭔가 하나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 잘 보고를 하고 설득해서 출연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정년 폐지. 미국은 없잖아요. 교수들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정년 없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에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여당에서는 신성범 의원님이 앞장설 거고 야당에서는 제가 앞장서서 하여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혁신 의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트리 원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물론 23개 출연연구소가 다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90년대에 전자산업 발전 기반 조성, 그리고 2000년대 이동통신의 대중화와 국가 성장 동력화, 그리고 2010년대 ICT 산업 체질 개선과 융합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는 그런 애트리의 역사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IT 혁명을 넘어서 AI 혁명으로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AI 혁명은 속도가 빨라서 3개월, 4개월 단위로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R&D의 최전선, 최우선 과제는 AI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AI 담당 연구소가 애트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AI and 애트리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애트리의 AI 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보면 전체 인력 2,300명 가운데 200명, 예산 6,100억, 연구 예산 가운데 200억, 3%에 불과합니다. AI 반도체 연구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5%를 넘지 못합니다. 우선 이 애트리 원장께서 물론 예산이나 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애트리 수장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AI의 부분의 연구 인력과 예산을 최소한 애트리의 30%는 AI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연 기관 중에서는 AI 기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AI 대전환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AI위원회,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애트리 원장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문제입니다.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애트리 원장이 거기에 멤버가 아니라는 것은 국가인공위원회가 물론 과기부 장관이 가 있지만 과기부 장관이 AI 연구소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소장 없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유광준 혁신본부장, 이창윤 차관님, 이거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트리 원장은 거기 들어가야 AI 국가위원회가 위원회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송구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쪽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예?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물론 그렇지만 답변드리기 좀 그러나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AI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데 과기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인 몇 분 말씀 듣겠습니다. 애트리 노조 위원장님, 제동국 위원장님 계시죠? 네. 국정감사장에 입장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피켓을 들고 PBS 문제를 비롯해서 임금 체계, 또 임금 격차, 민간 부문과 그리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호소하셨는데 노조 위원장이시고 또 직접 또 책임 연구원이시기도 한데 연구 환경 그리고 이 보수 격차 이런 데 대해서 느끼시는 것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라든지 사기업과 대략 20, 30% 정도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10년차 정도 되는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35만 달러, 그다음에 일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10년차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사실 젊은 청년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 그리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종액임금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많이 주려면 누군가의 돈을 뺏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으로 그 사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학원생 노조 위원장님 이준영 부지부장님 계시죠? 네. 과학기술, 기초과학 또는 공대 다니는 후배 학생들이 의대로 재입학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배로서 여러 가지 자괴감이 있으실 텐데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대학 내 영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요. 특히 학부생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이탈률이 늘어났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원생은 이제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입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구자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 때문에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한 600억 정도 연애 학생 인건비가 감축이 됐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박민규 의원실 측으로부터 인건비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서도 한 600억 내지 700억 원 정도 학생 인건비 감축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황정화 의원님께서도 그 연석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70% 정도 인원이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자괴감 안 들고 좀 더 연구자로서 분명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차관님과 관계자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연구 비효율성을 들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출연연에서는 연구를 할 때 모든 연구가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가 된 내용, 성과도 맞춰도 정량적인 성과, 정성적인 성과 다 협의된 내용, 연구 방법, 연구기관 운영, 거기에 그치지도 않고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걸 통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를 냈는데 거기서 비율이 낮다면 저는 어디서 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연구관리 시스템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으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이 발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